이승리 학예연구사라고 합니다. 사실 외부에서부터 이제 전시 제목을 쭉 설명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조금 긴박하게 들어온 감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예산 투사의 시작 그리고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에는 예산이라는 공간이 투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계신 무덤도 있기도 하고 선생님의 시작은 태어난 곳이라고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사의 선조들부터 대를 이어온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공간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일단은 먼저 보여드릴 것이 투사의 일가의 가계도입니다. 사실 투사 일가 가계라 하면 굉장히 좁은 이런 공간만 이제 보통은 표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넓게 펼친 이유는 사실 투사 선생님은 굉장히 손이 귀한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하지만 이분들이 다 일가에서 굉장히 인척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저희 강원 선생님께서 계십니다. 네, 집계로 쭉 족자시네. 이렇게 훌륭하게 이어와주시고 그러면은 계십니다. 잠깐만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서자세요. 첩의 아들이셔가지고 서자네 서자. 네, 맞습니다. 네, 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김광호 호수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 초에 예산 용궁리 투사그때 인근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저희 후손으로서의 조일이를 계속 병하고 계십니다. 이사 오셨구나. 네, 다음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위치한 투사에 관련된 유적들입니다. 이 유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투사 선생님이 예산에 관련된 문헌이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 할 것 같으면 유형 유산이 굉장히 많이 잔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셔서 더 감상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초석이라는 단어는 기둥에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하단부에 있는 위치한 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사의 초석이라고 붙인 이유는 투사 선생님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보다가 바로 그분들의 선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사마방목이라 하여서 속가와 대가가 있는데 속가의 합격 증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하고 있는 거는 김흥경 고조부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김조국 아버님인 김노경, 그다음에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아드님이신 김상무 이렇게 네 분의 현어방목을 전시 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확인해 보면 제가 이제 성함마다 이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지금 소위 말하자면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높은 단지까지 다들 올라가셨던 유능한 집안이었습니다. 투사 선생님 하면 굉장히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서체가 굉장히 일피휘지하다, 굉장히 멋있다, 명필이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투사 선생님이 조상님들을 따라서 다 이렇게 잘 걸어왔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의 글씨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김노경, 아버지 친부의 강찰이시고요. 그 다음에 고조부, 그 다음에 투사 선생님의 둘째 동생인 김명희, 그 다음에 아드님이신 김상무의 서첩입니다. 천천히 한번 글씨를 비교해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상무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글을 따라서 아버님의 글씨체를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음 말씀드릴게요. 지금 천천히 관람하시고요. 현지 쪽 저희가 1전시관에서 가장 전시의 포인트였던 거는 양쪽으로 서첩으로 형성된 저희 전시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1전시장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추서 서첩입니다. 이번 최초 공개되는 추서 서첩은 17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추서 선생님이라 할 것 같으면 그냥 자체만으로도 빛나는 분이시
분이시지만 제가 그 이번에 검역을 특별히 못해. 비추고자 했던 부분은 검증을 수서 못한다. 선생님의 고고학적인 원본이기 면모, 때문에. 금속학 쪽으로의 유명한 면모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투사를 비추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서 선생님은 명필이기도 하고 서예가로 유명도 하셨지만 사실 정말 유명하신 또 가려진 부분이 금속학종입니다. 사실 금속학이라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쇠와 돌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은 돌조각, 그 다음에 활자에서 얻은 정보를 해석하는 일을 정말 좋아하셨고 권위자셨는데요. 예전에 고고학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고학 개설사를 펼치신 도유훈 선생님께서는 투사 선생님은 최초의 근대적인 시각을 가진 고고학자로 뽑으면서 한국의 고고학은 김정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근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고고학자이자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일 선생님이 이번에 추사서책에서 나왔던 이 내용은 추사 선생님이 백제 기하에서 굉장히 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에는 저수령이라고 하는 당대 초기의 명필에 글씨가 쓰여 있는 글자를 보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잠약진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약물을 묻혀서 붓글씨를 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실제로 이 유물을 보아도 글씨가 굉장히 농담이 흐리고 진하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프시고 베개에 몸을 뉘어서 쓰고 계신 그런 글씨여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게 하는 그런 감정이 담겨있는 유물입니다. 그리고 추사 선생님은 이 글에서는 백제의 왕궁기하는 한나라의 감천궁기하 못지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백제의 왕궁기하가 얼마나 예쁘고 단아하길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제 백제 운진도기 도옥기에 있는 공산성에 있는 출토 기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백제 기하라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유명한 이런 연암의 와당이 있고요. 그리고 공산성에서만 출토가 된 지금 3선문이 그려진 기하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백제 기하의 특징이라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조직이 연하고 곱고 석영이나 장석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지 않은 기하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정말 멋있는 점은 중국의 것들만 멋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멋있는 것들을 따와서 우리나라에 비유하고 우리나라 것을 찾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사는 점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리고 추사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논문이고 저서인 예당금속 과안록입니다. 이 예당금속 과안록은 추사 선생님이 가능한 숭수비를 발견하면서 그 가정을 쓴 내용입니다.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예당금속 과안록은요, 이건 진품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사본에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슨 사진 살짝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이거 잠깐만 영상 제가 정 자체를 갖고 그 있다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환이 아마 서예나 글을 써보신 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씀이실 텐데요. 문자형 서성이라는